진행을 맡은 이도입니다. 오늘 충분히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일기에 맞춰서 오늘 또 정말 멋진 강의를 들으시려고 귀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심의사장님께서 바쁜 볼일이 있어서 저도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환 박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김종환 박사님은 대구에서는 유명하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에서 35년간이나 봉직하시면서 보급훈장 3일장을 수행하셨습니다. 경북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간의 대구대학이나 아니면 한의대, 경동정보대학 등에서 외래교수로 약 20여 년간 공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전국적으로 유튜브에도 유명합니다. 명심보감 강의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명심보감 강의를 하시면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어른분들이 정말 환자의 그 깊은 뜻과 그리고 기본 이런 것을 익히는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벌써 8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자를 따라가는 역사기획. 저도 참 우리 박사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한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런 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자의 원리라든지 한자의 그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 소문난 한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아는, 한문을 아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연세대학에서 연구가 나왔습니다. 뭐 나왔느냐? 글을 잘 쓰는 아이들, 한글로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이 한자를 익힌 아이들이라. 그런데 그 한자를 익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박사님께서 가르치는 그 원리를 따라야 한문을 재미있게 그리고 또 격조 높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익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자를 어려운 걸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을 세계적으로 올리는 데는 한문을 배우면, 한문을 익히면 그 격조를 높일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오늘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또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분한 소개를 받은 김종환입니다. 큰절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 코로나 오기 전에 자주 뵈었었는데 이래 오늘 이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건강하신 모습이라서 더 제가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밤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를 강사 선정을 할 때 시무섭 회장이 저에게 한 5-6번 당신이 계속 달아서 앞서서 하라 이런 이야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신한국 운동 이 모임에는 강사가 다양해야 된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자주 해버리면 실증이 난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고 또다시 거절을 했고 또 이 신한국 운동 이쪽에 강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유능하신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목전에서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혼자만의 이익을 가지고 주장을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과 공통될 때 제가 가끔 총대도 메고 주장을 한 그런 기억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한다는 것, 이것은 저는 신한국 운동 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 운동의 중심 사상이 뭐였습니까? 옹고창신입니다. 우리 서등합 회장님께서 항시 강조하신 것이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 옹고창신입니다. 이걸 법고창신이다 하기도 하고 옹고지신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그럼 신한국의 신자가 왜 이것이 신자가 되느냐? 나무 위에서 가지가 많이 자랍니다. 이게 설립자 하나만 있지만 이 많은 것이 가지가 자랍니다. 이럴 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돕기로 썩은 것을 잘라내야지 새로워진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지 남아있는 가지가 정말 새롭게 잘 자란다. 그 뜻이 바로 새신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그것은 나라 이름 한, 또 한국한, 한국한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것이 큰 오편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대한제국부터 지금까지 한자를 좋아했을까? 현재 대한민국의 한자에도 이게 들어갔을까요? 민국은 그냥 민국이고 대한은 크다는 것이고 이 한자가 대한민국의 중심 글자입니다. 왜 한자를? 풀밭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돌려놓은 것이 왼쪽 모습입니다. 풀밭에서 해가 떠오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 이게 뭐냐? 이 글자의 부수 이름은 다룸가죽이라고 합니다. 다룸가죽. 근데 가죽피, 가죽협, 다룸가죽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손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죽이다. 그 뜻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빌렸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어길 위자의 원래 글자. 위배된다, 위반한다. 이 어길 위자의 원래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어길 위자가 되느냐?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침이 되면 각자 요 위에 것도 발의 뜻이고 밑에 것도 발의 뜻입니다. 각자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일을 하러 나가니까 서로 어긴다 하는 그 뜻을 담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반대로 풀어봅니다. 이 한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반대로 풀어야지 의미가 더 크게 생긴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공동체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합을 잘하는 민족이다. 협동을 잘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다. 그 뜻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우리나라 국호에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자는 워낙 잘 아시고 이 나라 안에 창도 있고 인구도 있고 이념도 있다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운자는 움직일 운자가 뭘 움직입니까? 밑에 있는 책받침 시험시험 갈 책자는 군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군사 맞죠? 군대군 군사.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전차입니다. 차, 수레. 이 수레를 덮어놓는다. 잘 보호한다. 보관한다. 그 뜻이 담겨있는 것이 군사군자. 동자는 무거울 중자. 무거운 것을 힘을 들여서 움직인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국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썩은 것.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잘못 세운 것. 이거 없애야 됩니다. 아버지 버릇 나쁜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어머니 버릇 나쁜 거. 이거 고쳐야지 신한국이 됩니다. 혹시 버릇 안 좋으신 분 계시면 되게 믿겠지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신한국 되려면 가화 많은 사서 가정부터 잘 돼야지 이게 사회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온고창신, 덥고창신 이렇게 하는데 온자는 물이 따뜻하다 또 익힌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이 다둘 숫자입니다. 수인번호 죄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도 이것은 그릇명이라 하는데 그릇명자는 탕을 담는 그릇입니다. 제사 지낼 때 탕을 담는 그릇. 전을 마른 음식을 담는 것은 제기두, 홍두라고 하지만 제기두 이것이 바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제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이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죄 지은 사람도 오래 두면 그 강화가 넘친다. 이건 더할 입장입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우리나라에 둘 다 쓰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수의 변형입니다. 물수가 한자했을 때 변해갈 때 또 요렇게도 물수가 나옵니다.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물수가 그렇게 많이 물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이 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릇에다가 물을 더하니까 나중에는 넘친다라는 겁니다. 넘칠 일자. 지진회의를 할 때 일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온자는 요 오른쪽만 가지고 하면 또는 어지론자입니다. 죄 지은 사람도 이런 그릇에다가 씻어주면 어지르게 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자는 연고고자. 연고고자는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칠곡자입니다. 칠곡. 여기 보면 여기에 등굴얼문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등굴얼문이라고 하는데 왜 등굴얼문이 되느냐? 이것이 그럴 문자입니다. 이것이 등굴얼문. 노래 보면 좀 닮았지요. 그래서 같은 등자 그럴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갖은 등굴얼문이라고 합니다. 갖다, 갖은 자. 갖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갖은 자의 뜻은 뭐냐? 똑같은 글자가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있는데 획수가 더 많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사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수 이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창수, 몽둥이 수 이걸로 해야지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날 없는 창수, 몽둥이 수 이렇게 부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던지는 투 손으로 던진다. 뭘 던지느냐? 창을 던진다. 몽둥이를 던진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전자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 글자도 오펜에서 찾으면 한일자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오펜을 찾으면 가전 한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획수가 복잡한 한일자다. 두이, 가중 두이. 이건 앞뒤가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표 2장을 드렸습니다. 2장을 드린 이유가 같은 출판사 민중서림에서 나온 부수 색임표인데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게 부수 이름이 달라요. 다른 게 20% 예외가 있습니다. 또 완전히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걸 한자 오펜이 광복 이후에 나왔는데 한 6, 70년대였습니다. 민중서림에서 나온 활용 오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 70년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틀린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출판사에서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돈 든다고 안 고치고 있어요. 바른 말을 안 들어준다 이겁니다. 조금 이따가 완전히 틀린 것 몇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자는 비로소 창,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슨 자입니까? 창고 창자 맞죠? 창고 창자. 그러니까 임금 군자가 있습니다. 임금이 모아놓는 창고, 임금이 쓸 것을 모아놓은 창고. 그래서 이것은 흔히들 모일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일집. 사람이 모여있다. 늘어서 모여있다. 그래서 임금이 창고에 쓸 물건을 모아두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칼로 딱 열었어요. 창고를 부숴왔다는 거예요. 부숴서 임금이 쓸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예, 백성에게. 그래서 창업을 한다 할 때 이 창업을 한 창업주는 뭐냐? 앞대에서 착취해서 모아놓은 그 재물을 임금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기 때문에 이 창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끝까지 지키면 나쁜 군주가 되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 손자 마약을 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모아주니까 할 게 뭐냐? 마약입니다. 저도 부모님 잘 만났으면 마약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약 살 돈이 없어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자식도 잘 키워야 되지만 손자도 잘 키워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나쁘게 말하면 전부 작물 아닙니까? 작물 가지고 자자손손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자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법고 창신. 법자는 뭐겠습니까? 법법자라. 물 흐르듯이 간다라고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해야 법에 맞다. 이것은
한자가 변해가지고 줄여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법법자의 옛날 글자. 물이 있지요. 물에 빠뜨린다는 거. 이게 해치치라고 합니다. 해치치. 요거는 일각수. 뿔이 하나입니다. 일각수의 신수라고 합니다. 신성스러운 짐승이다. 그럼 어떤 것을 하느냐? 뿔 하나인데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해서 사람을 심판해서 죄 지은 사람을 해치가 물에 빠뜨리는 거, 죽인다라는 그 뜻이 바로 법법자의 예글자입니다. 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법이 너무 무르지요. 저는 걱정입니다. 걱정. 예. 분명히 한 30년 또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이 5년 살고 나온다. 5년 살다가도 또 명보석으로 해서 기 나온다. 기 나오지 않지. 걸어 나오지. 휠체어 타고 나온다. 일에 대해서는 법의 가치도 없고 국민들의 정서가 변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위반되는 겁니다. 보수가 나라면 절대 좌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수가 못했기 때문에 좌파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좌파가 잘못하니까 보수가 잡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수가 잘해서 정권을 잡고 좌파가 잘해서 정권을 잡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상대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는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예,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한국 운동하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것은 한안 대자들 민중설이 16,000가수로 곧 중사든 정도입니다. 많이 실려있는 폭풍은 약 한 43,000가량에 실려있습니다. 16,000대가 실려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1핵부터 쭉 나옵니다. 부수 3개이기 때문에 이게 한자의 족보입니다. 족보책입니다. 이걸 잘 봐야지 한자를 빨리빨리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다음에 28이 있습니다. 또 65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한일 옆에 28. 예, 한일자를 부수 글자로 하는 자가 28자. 65는 이 옥편의 폐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한일에서부터 필이약 17핵 필이약까지 부수가 214자입니다. 근데 한일 오른쪽 1핵 오른쪽에 바로 보면 점이 찍혀가지고 사람인변 성칼도 방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앞에 사람인이 있었다라는 거고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이 사람인이 이렇게 바뀌고 또 칼도가 선칼도처럼 모양이 바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총 몇 자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부수는 214자입니다. 216자. 근데 요 점 찍힌 것까지 하면 약 한 240자 내외 됩니다. 근데 제가 한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점을 더 찍어야 돼요. 근데 여기 적게 찍어 놨어요. 한 5, 60자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이 거느리는 한자가 28자.
한의를 붓으로 하는 글자가 28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물수입니까? 물수 799가 나옵니다. 물수. 물의 변화가 이래 많다는 것도 되고 또 강의론 또 물로서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글자를 물수가 들어가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나무목입니다. 760자 정도 됩니까? 781자. 나무마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그 나무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주니까 나무목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나무를 가지고 뭐 도구를 만든다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무목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214자 부수 가운데 글자를 많이 거느리는 한 부수만 알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게 거느리는 글자도 부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디후자입니다. 거느리고 있는 한자가 아마 세 글자가 다 해도 30자 미만일 겁니다. 이것도 10자 안 되고 이것도 10자 안 되고. 자, 도은 사람인의 이침을 더해가지고 구인변, 중인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일 행자의 왼쪽 부분입니다. 사람의 발입니다. 왼발, 오른발. 그래서 이것은 자축거릴 척, 이것은 자축거릴 촉. 그래서 척, 촉, 척, 촉 하면서 다닌다, 걸어간다. 아마 예전에 한자를 배우실 때는 이 단일 행자는 네거리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아마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설문해자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척촉 척촉하면서 다니고. 그래서 간다, 발이다, 발로 간다 그런 뜻이 있고, 이것은 작을 요라고 합니다. 삼획에 나옵니다. 작을 요. 실사, 작고 작은 게 실이다. 연결된 게 실이다. 그래서 이건 한자를 쓸 때는 간의 실명 두 자를 써야지 실사가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실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사의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디저올치, 발의 뜻입니다. 디저올치, 앞서 안 나가고 뒤져 나간다, 따라간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간다, 작은 발걸음으로 가니까 앞에 가는 사람한테 뒤진다라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자입니까? 자릇발, 머리털이라는 겁니다. 이발을 쏘할 때 발자입니다. 자, 머리털은 길게 자란다. 그 뜻이 길장자. 그 다음 치렁치렁하다. 머리털이 자라 빗질을 자주 해줘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길게 자란다.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영자에 이게 붙어 있어요. 볕이 나니까 그림자가 끼인다. 그림자가 얼렁얼렁거린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만 가지면 요것은 머리털 희끗희끗할 표, 머리털 늘어질 표. 예, 그냥 맞습니다. 희끗희끗할 표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수입니다. 이 글자의 부수다. 이게 부수의 하나. 근데 밑에 뭐가 있느냐? 요게 있어요. 요거 아시는 분, 전에 들으신 분 가운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요 글자의 모습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개견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거 뭡니까? 클테 뭐가 큽니까? 야, 이게 사람 아닙니까?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대인입니다. 사람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남자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남자 거식이 달려 있죠. 그래서 크면 크게 찍고 적으면 적게 찍겠어요. 이래 찍으면 됩니다. 혹시 남편분 그 큰지 적은지 알아가지고 찍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점이 찍히게 또 묘합니다. 약간 뺐다하게 찍혀있죠. 똑바로 요리 안 찍혀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거시기가 굽었다, 약간 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굽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자 거시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제가 우스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는 클테, 요는 개견. 그러면 이건 뭐냐? 개코가 아니고 애완견이다 이렇게 편의상 보십시오. 애완견이 사람 어깨 위에 올라올 수 있다. 그래 되면 이 두 글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혼돈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냐? 개견자에서 나온 겁니다. 개의 다리를 삐쳤다는 해초를 때렸어요. 한자에서는 삐침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미됩니다. 그릇 위에 상을 담은 그릇 위에 삐쳐나갔다. 뭡니까? 피혈 중요한 거다. 피가 당겼다. 이처럼 여기서 개견자에서 삐쳤어요.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맞으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아나지요. 달아날 거 아닙니까? 더 안 맞으려고. 그래서 이 글자의 후음과 개 다른 날 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입니다. 이 글자의 음이라. 그래서 머리털발, 털발자가 됩니다. 털럭발이 됩니다. 개 다른 날 발. 근데 이게 어떻게 달아나겠어요? 달아나는데 빨리 달아납니다. 빠를 발. 예, 빨리 달아납니다. 머리털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빨리 자라죠. 바로 그 뜻을 또한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 글자가 거느리고 있는 한자가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 부수 이 자체를 다 기억해 두신다면 한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은 냄비 뚜껑 두라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번역하면 냄비 뚜껑 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대디해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라고 한다는 것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대디해자의 머리 부분이다. 대지를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이것을 윗상자로 본다, 윗상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라는 겁니다. 윗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위에 선을 그어 놓습니다. 왜 선을 그어 놨겠어요?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라. 그 정도 올라가라. 중력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겁도 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도 안 쳐보고 겁도 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망신 나갑니다. 장관 해락한다고 해서 썩어 빠진 놈이 장관 떠 올라가니까 언론에서 다 파헤치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복자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선이 꺼져 있는 것 같지만은 전보고 올라가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저 글자는 이것은 대지해 머리가 아니고 상이다. 서울 경자도 마찬가지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주고 사람이 많이 살고 높은 곳에 높은 건물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위에 것은 간머리. 이 간머리라고 한 것이 옛날 어른들이 쓰는 갓을 말합니다. 근데 요 점이 없으니까 이것은 민간머리라고. 민들이하다 해서 민간머리. 민소매. 소매가 없는 게 민소매. 근데 이것은 뒷면으로 알아납니다. 집을 뜻할 때 다행이요. 집과 우주도 할 때. 지부, 집주, 이게 다 되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한자를 공부하는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간머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겠습니까? 민간머리입니다. 덮을 덮. 지난번에 조씨 집안에 따님이 한 분 오셨다고 시무섭 회장이 소개하셨는데 그분 이름자에 사랑했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게 사랑했자가? 이걸 중국 사람들이 거듭자를 요거만 써요. 마음이 없어. 이게 간체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마음을 열어봐요. 덮여있는 마음을 손으로, 이거는 손톱조라고 합니다. 손톱조는 손의 뜻이고 닫아놔는 마음. 이 마음을 손으로 살짝 들시어 본다는 거예요. 덮어놓은 마음을, 가려놓은 마음을 비낄 수 있으면 이게 사랑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걸 이제 옳지 천천히 해라 이겁니다. 빨리 급하게 오늘 밤에 뭐 작살 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예, 이 작살의 뜻을 아시는 박가 선생이 웃었습니다. 그 다음 전에 신씨 집안 삼가할 신자 신씨 집안에 그 글자를 쓸 때 이 글자를 쓰지 않고 열십을 쓴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비수가 눈을 찌른다 이라. 그래 봐서 열십자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신씨 집안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요거는 비수지만 요것은 침입니다. 침. 침이 눈이를 딱 겨누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튀어나오지 않는 것은 숟가락비, 약간 튀어나온 것은 이것은 비수비. 뭐 튀어나오든지 안 튀어나오든지 관계없이 하나 요래 쓰는 것은 이것은 델루하의 옛날 글자 보다. 이 세 가지 글자는 거의 구분 못합니다. 저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은 이걸 보고 구분해내는데 구분 못해요. 자, 이거는 숟가락비. 숟가락은 튀어나오면 안 돼. 입 다칩니다. 그 다음에 비수비는 약간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델화자는 뭐 그냥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관계없어요. 요것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풀이할 때 서 있는 사람, 요것도 사람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 사람이 섰다 앉았다 하니까 변화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풀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풉니다. 델화자,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 숟가락, 먹을 걸 준다. 그러면 그 먹을 걸 먹은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 그
그 다음에 사람에게 비수를 경준다. 너 이렇게 그렇게 내 말 들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 안 찔리려면 들어야 돼요. 찔리려면 안 들어도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한자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집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 여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계집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자라고 사맥에 나옵니다. 왼손자. 그런데 700자가 쓰여 있는 그 다른 한 장의 구술표를 보면 7천자가 실려 있는 이 옥편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같은 옥편인데 저 모양의 가서는 바뀌고 있어요. 또는 만천자가 실려 있는 데서는 왼손좌, 7천자가 실려 있는 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불초로 되어 있죠. 풀철, 짝철, 쌍날철, 풀이라는 겁니다. 노래된 거. 너는 왼손이다. 그래서 왼자자를 쓰고 할 때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풀초가 이렇게 바뀌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또 우자, 오른쪽 우자도 마찬가지. 반대로 돼야 되지만 그리 하면 쓰기가 불편하니까 똑같이 써서 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철, 이게 왜 풀이 되느냐? 땅에 실을 뿌려요. 실을 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내리죠. 줄기가 올라가죠. 격가지가 나오죠. 이래 나오는 게 풀입니다. 풀철. 이걸 이상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은데 저는 이 글자만 가지고 볼 때는 제 설명이 맞다라고 봅니다. 날출자. 뭐가 납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풀이 나는 겁니다. 구덩이에 실을 뿌리니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옆으로 가지가 뻗쳐나온다. 날출. 이래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오래 기억할 텐데 저걸 희한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난 이게 답답합니다. 이거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왼쪽에 있을 때하고 오른쪽에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예, 우방 좌우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틀린 이름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것은 왼쪽에 있을 때는 좌, 구, 언덕구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좌부, 방, 옆방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뭐냐? 우부방이라고 되어 있죠. 우부방이 아닙니다. 변이 돼요. 이거는 좌부변. 잘못 쓰였습니다. 좌부변. 왼쪽에 있을 때는 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방이라고. 방이 돼요. 방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부방변, 좌부방, 우부방 이렇게 세 수로만 불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자, 오른쪽에 왼쪽에 여기에 언덕구입니다. 언덕구가 많이 쌓아놨다. 이게 흙무더기 퇴, 흙을 보태가지고 쌓아놨다. 이게 흙무더기 퇴라고 합니다. 이게 언덕부, 그래서 언덕을 만들었다. 이 언덕부가 왼쪽에 갈 때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는 고르비입니다. 고르비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우, 읍, 방, 왼쪽에 있을 때는 좌부, 변,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옛날 분들이 어떻게 돼서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안 고치는 것이 사대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한자의 모본은 뭐냐? 중국 강의자전입니다. 강의자전에서 이 틀려가 있어요. 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부수만 가지고도 제가 한 4, 50자 정도는 명칭이라든지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동에 가면 안동호 이쪽에 올라가다 도산서원 가다 보면 돌에 이게 딱 새겨져 있어요. 다 보셨죠? 이게 뭡니까? 수나라 추, 노나라 노. 그러니까 맹자가 태어난 곳 추, 공자님이 태어난 노. 이 추로의 고향이다. 유아기의 본향이다. 유아기 아주 흥성한 고향이 안동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돌을 새겨놔는 거예요.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 두 달을 노래하면 더 나아졌네. 이게 뭐겠어요? 가을, 늦가을에 시골에 가면 마소를 먹일 꼴을 갖다가 딱 쌓아놨고 딱 묶어가 쌓아놨어요. 이거 꼴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뭐냐? 이게 꼴추대예요. 꼴추. 꼴이다. 마소의 먹이가 꼴 아닙니까? 꼴추자인데 이것이 정자입니다. 정자. 꼴추의 원래 정자인데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거 쌍날털, 풀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많아. 그래서 위에 뭘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걸 넣는다. 저게 골축자. 지금 현재 정자처럼 쓰이는 게 골축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한자인데 한자가 대표성을 띠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글자를 더 부과해서 뜻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추나라와 노나라의 노나라 맹자님과 공자님의 고향이다. 유학이 풍성한 고향이 안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비석을 씌웠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무슨 단지 모릅니다. 아 어렵다 하는데 한번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노추지하고 예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문은 또 뒤에서부터 풀이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죠. 요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골 고르베 뜻이고, 요것도 고르베 뜻이고, 요것도 고르베 뜻인데. 요거 예, 향, 예 맞습니다. 예, 수로지향, 요게 향자 아닙니까? 요게 바로 원래 요글 때가, 요글 때가 줄어져서 노래된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예. 아무리 재밌는 것도 경과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지난 시간에 심우섭 박사가 너무 길게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서로 친교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인사 한마디 옳게 못하고 헤어져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차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드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방, 검색창에서 치마됩니다. 또 그 다음에 김종환, 그 뒷장 마지막 장 사자성어와 치매 예방. 그래서 이게 지금 7편 동영상이 찍어가지고 5편이 나가고 앞으로 한 30편 정도 더 찍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것은 한 1300회를 넘어서고 적게 보신 분도 한 3, 400, 한 5, 600, 7, 800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자 오늘 그냥 치지 마세요. 그냥 검색창에 가서 나옵니다. 1번부터 쭉 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명심보감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째 2월 6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거의 2달을 다 했는데 앞으로 6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명심보감 100페이지 가운데 2페이지, 2번째 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강하시는 분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천천히 해도 전혀 지겹지 않다. 유익하니까 계속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쪽에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 황금동 그쪽에 황금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황금역에서 걸어서 지하철역에서 3호선 황금역에서 맞습니다. 캐슬 골드파크 그 뒤쪽입니다. 그 뒤쪽입니다. 그 뒤쪽에 캐슬 골드파크 뒤쪽 부분. 대구 노인 종합복지관. 그 검색하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걸 제가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대구 노인 종합복지관. 또 치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그거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부수표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는 김종환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실명제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부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 알겠습니다. 선수선
요게 요렇게 연결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올라가야 됩니다. 어미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한자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미모자의 부수가 뭐냐? 부수가 바로 말무입니다. 말무에서 어미모는 부수가 아닙니다. 말무 1핵에 가면 어미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독자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걸 씁니까? 위에 거 많이 씁니까? 밑에 거 많이 씁니까? 위에 거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위에 것은 뭐냐? 요것은 뭐냐? 말무. 요 부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요걸 썼어요. 근데 독이란 것은 독성을 만드는 모체가 있다는 겁니다. 어미모자 아닙니까? 독이 어미를 먹고 풍성하게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독도 모체가 있다.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라났다. 이게 독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통용됩니다. 저도 어느 것이 맞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여자고 그 다음에 여자가 결혼하고 성수가면 뭐가 특히 두드러집니까? 저 꼭지가 탁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어미모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의 이것이 올라가는 이것이 여기에 다 나온다. 여기 나와야 돼요. 여자 여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무자도 저는 조금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미모자에서 점이 찍혀있는 이 젖꼭지를 보이지 마라 해서 말무가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막 기억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젖꼭지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한 7, 80년 전에 6, 70년 전에만 해도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애를 업고 다닐 때 저 3이 짧으니까 젖이 나오죠. 젖 나오고 이렇게 업고 다녔어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참 좋지 싶은데 지금은 너무 가라가네요. 너무했어요. 그래서 불하다 채워가지고 보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요. 오늘 원래는 2장짜리 A4 용지에 있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왔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 마음밖에 못했는데 고쳐야 될 게 참 많다는 겁니다. 콩나물을 반 자르면 한쪽은 조각장, 한쪽은 조각편입니다. 근데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수 이름을 정했느냐? 여기 부수 이름이 뭡니까? 장수장변이다. 장수장변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게 장수장변이 됐느냐? 장수장자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수장변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조각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조각장이 한 조각.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장수장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수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설득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장수장자의 부수가 뭐냐? 마디총입니다. 마디총. 장수란 것은 뭐냐? 이 탁자 위에 이 통나무를 반 잘라가지고 탁자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탁자 위에다가 고기를 손으로, 마디초는 손의 뜻이 있습니다.
마디촌이 나오면 손이다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장수가 되려면 진정한 장수가 되려면 식탁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손으로 얹어가지고 누구를 먹이겠어요? 병사들을 먹여야 된다. 부하들을 먹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글자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 혼자 처먹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까 법고 창신할 때 이 법자는 법고 할 때는 그것은 본받을 법이라고 새겨야 됩니다. 본받을 법. 내 것을 본받는다 이거. 내 것을 본받아가지고 좋은 것을 더 새롭게 열어나간다 하는 그런 뜻이 법고 창신이고 공고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익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익혀왔으면 지금쯤 됐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좋아져야 되겠지요. 밝고 맑고 깨끗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더 나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고하면서 공고하면서 나쁜 것을 익힌다 이라. 어째 찾았는지 나쁜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써먹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현의 말씀이 도둑놈이 더 잘 인용해요. 도둑놈과 사기꾼이 성현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그 잘못된 걸 가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저는 정말 가증스럽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성현의 말씀은 나쁜 놈은 쓰지 마라. 쓰면 징역 10년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역사에서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근본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쁜 것을 배우고 있다. 여기서 완전히 틀린 것을 하나 소개하고 왜 뭡니까? 부수 이름. 육택에 보면 요게 나옵니다. 이게 절구구라고 해요. 구덩이 구, 구덩이 절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함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언덕에다가 함정을 만들어 놨다. 함정이 뭐냐? 구멍이라 구멍이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나무를 가로세로 해서 풀을 덮어놓는 게 이게 함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절구구인데 이게 그 옆에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안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출처가 다른 겁니다. 모양만 비슷할 뿐이지 출처가 다르다. 근데 이건 뭐냐?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손으로 잡을 국, 양손으로 받들 국 이렇게 있습니다. 양손의 뜻인데 절구에다 갖다 놨어요. 이거 정말 억울한 한자입니다. 강의자전에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편을 만드는 모든 출판사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거는 따로 부수를 하나 만들어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입니까? 예, 뭘 배웁니까? 누가 배웁니까? 아들. 여자는 필요 없어요. 아들만 배우고. 그 다음 이게 민간머리지만은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에서 배운다는 거죠. 덮을 명자. 집안에서 아들이 배운다. 뭘 배우느냐? 양손으로 요거를 배웁니다. 이게 뭡니까? 예. 점계효. 점 보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 점 보는 사람은 누구하고 살겠어요? 왕실에서 근무하면서 임금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점 보는 것을 배워가지고 신분 상승하라, 임금하고 놀아라 하는
그 뜻이 이 글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대만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다 뭐 각골문이든지 뭐든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풀이하느냐. 새끼 꼬는 걸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를 양손으로 잡고 꼰다. 이걸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새끼 꼬는 거 첫날 만날 배워봤자 뭐 되겠습니까? 농구밖에 안 됩니다.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점 보는 걸 배워가지고 임금하고 같이 임금님 오늘 사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일진이 안 좋습니다. 또 혼사를 뒤로 미루십시오. 며칠 앞당기십시오. 일진을 이야기해주고 임금과 같이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점 보는 사람입니다. 신분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볼견자 이래 다 쓰면 이게 뭐냐. 깨달을 갖다는 아들 자자는 뺐어요. 글자를 생략합니다. 보고 아들이 공부하는 거 다 깨쳤다. 깨달았다. 이게 바로 깨달을 갖자입니다. 한자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결합하면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 이게 무슨 겁니까? 예, 문설. 문설에 왜 이 대가 들어가겠어요? 이걸 흔히들 터진 가로발이라고 합니다. 가로발자의 한쪽 부분이 터졌다. 터진 가로발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는 생략이 됐어요. 무슨 글자가 생략되느냐? 이게 생략됐습니다. 눈이 온다. 눈이 온다. 비 같은 눈이 온다. 그러면 눈이 쌓이면 어떻게 하느냐? 요걸로 쓸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비추자입니다. 빗자루 추자. 이게 왜 빗자루 추자냐? 그 손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요게 빗자루 그래 됩니다. 요런 거. 요걸 요렇게 글자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빗자루를 잡았다. 이게 비추자예요. 비추자 원래 글자인데 이 빗자루를 가만히 보니까 만든 재료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쌀입이 정도다. 풀로 만들었다. 풀로 만든 빗자루다. 또 절에 가면 마당서는 큰 빗자루 있죠. 대나무 빗자루. 이것도 비추자인데 대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글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다 통하는데 늘어나게 되겠어요. 안에 부자가 이래 되겠습니다. 며느리 부, 아내 부.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뭘 갖고 다녀야 되느냐? 빗자루 갖고 다녀. 빗자루 갖고 뭐합니까? 쓸어야 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남편 두드리 패라고. 말 안 듣는 아들, 딸 두드리 피해라고 빗자루 갖고 다닌다. 이렇게 책임화 됩니다. 청소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비추자가 바로 여기서 문설자가 바로 생략된 겁니다. 비추자를 생략해놔서 다 쓰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한자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부자가 며느리 부자가 간체자에서 요렇게 손만 딱 써놨어. 서진 가루가 요것만 딱 붙여놨어. 이게 간체자입니다. 중국 간체자. 그래서 절구구가 참 억울한 한자다라고 이야기를 갈로 속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잘못된 한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이것은 무슨 글자입니까?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이게 풀이 있으니까 이게 나물채자입니다. 초두머리 풀이 있으니까 이게 나물채. 요거는 캘채, 딴다, 캔다. 요건 뭐겠어요? 요것은 하나의 모습을 보고 본뜬 상형문자입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 분별할 변. 그런데 칠에게 작은 나눠드린 한 장 더 있죠. 구수. 7,000대가 실려 있는 데는 이런 구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칠백. 분별할 체가 들어있죠. 분별할 체변. 체가 더 들어있죠. 이거는 결정적으로 틀린 겁니다. 체와 변을 혼동한 겁니다. 혼동해도 저렇게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중서림에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이거 고치라. 근데 2년 전에 나온 옥편, 작은 옥편, 7,000자 실려있는 작은 옥편을 봐도 그대로 틀린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진짜 리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이거는 짐승 발자국입니다. 짐승 발자국을 잘 분별해라 하는 옛사람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왜 짐승 발자국이 중요하냐? 옛날에는 독립가옥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같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보다는 독립가옥도 많았대요. 그럴 때 밤에 집 부근을 다녀간 짐승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짐승 발자국을 잘 분별하라 해서 분별할 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분별할 체배라. 이건 뭐야? 이 체자와 혼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왜 캘체자냐? 자, 위에 손톱조가 있어요. 손톱조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무조건 손의 뜻이다라고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목은 그냥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잎허리 뭐 이런 것을 손으로 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캘체자. 손으로 캔다, 딴다. 옛날 대구시장에 가면 한병채씨가 있어요. 그래서 캘체자인데 또 이것이 손톱조가 손의 뜻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방변, 이거 제방변이라는 거 손수입니다. 손수의 뜻. 손으로 캔다 라는 뜻으로 해서 제방변을 덧붙여서요. 근데 이것도 제방변이라고 하는데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손수변이라고 해야 돼요. 손수자가 이렇게 변해서 왼쪽에 올 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쓰는 순서도 달라요. 제방변은 이래가지고 위에서 잊혀주고 손수변 이것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필수도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문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까지 다 소개해 줍니다. 필수까지 또 글자를 풀어가지고 또 붙여주고 풀어주고 다 하기 때문에 진도는 엄청나게 늦게 나갑니다. 근데 지루해 하시는 분이 없어요. 빨리 나가자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뭐 가르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가자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무조건 재미있다 이겁니다. 재미있고 딴 데 가서 뭐 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자를 빼라라고 했는데 안 빼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뭐 하나 재미있는 거지 않아?
제가 이거 한자를 설명하면서 약간 나쁜 마음이 들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발견하고 생각해서 깨달은 건데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이거 빼고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다는 겁니다. 유튜브 강의에서는 다 밝혔습니다. 전부 다 하는데 혹시 다른 거 설명하다가 빠뜨린 경우는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설명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잘 안 쓰이는데 요 글자를 쓰실 수 있으면 요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16회 뭐나 13이요. 예, 왼쪽 무슨 보겠습니까? 예, 높은 승이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실사가 있어야 높은 승입니다. 네, 이건 높은 승자까지 연결시켰다면 한자에 대한 감이 되게 좋으십니다. 이게 높은 승자입니다. 이건 뭐 맹공입니다. 맹공이란 원래 요게 맹공입니다. 요게 맹공인데 눈 크지요. 맹공이 큰 눈을 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맹공이가 이동을 할 때 요게 앞맹공입니다. 앞맹공 이후에 순맹공이가 두 손으로 꽉 잡고 얹혀가는 겁니다. 얹혀가는 그 모습을 이런 거 동물인지 이런 것은 암컷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앞 잡고 간다. 그래서 맹공이 맹자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 힘쓸민자라고 합니다. 힘쓸민. 꽉 잡고 떨어지면 안 된다. 뭐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사 갈 때 장롱 속에 들어간다. 남자분은 장롱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와 따라가려고 떼놓고 갈까봐 장롱 속에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힘써서 암컷한테 안 떨어진다는 그 뜻이 바로 힘쓰는 맹공입니다. 그런데 높은 성자도 마찬가지. 힘써서 꽉꽉 묶어라니라. 높은을 가지고 묶어라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의미 없이 결합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풀지 못했을 뿐이다. 현재 사람이 풀지 못했을 뿐이지 의미 없이 한자를 만든 경우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많이 풀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거 이게 절부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손으로 잡을고 양손으로 바꾸고 이 절부자의 발로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부수를 만들어 주든지 따로 부수를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느냐? 사대주의 정신에 벗어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만들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A4지 유인물 이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한자의 특징과 한자의 변천사. 한자의 특징은 비일시, 일지, 일인지 조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이족이 중심이 되어서 한자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거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니까 발음 구호가 별로 신통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1444년에 국민정음을 창제하신 겁니다. 이 지금은 한글이라 해가지고 그 대를 끊어버렸는데 그 정신을 끊어버렸는데 국민정음입니다.
한자를 가르치는 정확한 아닙니까? 발음 구호라. 세종대학에서는 한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국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학에서 뭐 자유정신, 민주정신, 애민정신 등등 막 정신 없게 만드는 그런 모든 정신을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를 안 세웠어요. 가난한 서민들, 천민들을 위해서 학교 만들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한자 아는 10% 내외의 지식층, 한자 아는 사람들이 한자음을 제대로 통일시키지 않고 각지에서 배운 대로 발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종대학에서는 한자 아는 10% 내외의 지식층을 위해서 국민정음을 만들어서 한자음을 통일하고자 노력하신 분이 세종대학입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쉽다 이라. 종놈도 알게 되고 뭐 온갖 사람들이 여자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암끌이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음인데 이 세종대왕께서 만든 국민정음이라는 이 이름, 책 이름이자 글자 이름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이라고 한 것은 1926년 전후에 나타난 명칭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명칭. 예, 주시경. 주시경의 호가 뭐냐? 한인시입니다. 한인시.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에서 어떤 비밀을 유추했어요. 한글이라고 한 것은 주시경의 글이다. 그렇게 한인시엔 주시경의 글이다. 한글. 그래서 이것이 참 이상하게 그렇게 전파가 돼가 지금은 한글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종대왕께서 이 글자의 이름은 국민정음이라 해서만 지금 받들여야 됩니까? 행겨쳐야 됩니까? 되살려야 됩니다. 한글이란 말은 이건 역사에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고 있어요. 이게 전 말리행이 사상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건 버리고 국민정음으로 되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을 칩니다. 논술 시험은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들이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그 시간에 저는 한자 교육을 하면 논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 논술 자체가 대학에 가서 배우면 되는데 자기 전공 분야에 따른 논술을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온갖 걸 다 배워 고등학생들한테. 이거 정말로 시간 낭비, 정력 낭비입니다. 제가 이 논술 시험이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갈 때 채택되었다는 그 자체를 어떤 의심을 하느냐. 그 좌익 운동을 하는 놈들, 그 놈들이 저거들끼리 모여가 하면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비판하기 위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놈들이 대학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을 치도록 하자라고 저는 꼬시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논술보다는 대학에 가서 교수들이 치고 논술 가르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칼럼 하나 써달라고 하면 절절 냅니다. 학과에 따라 교수들 못 쓴다 이라 거절합니다. 원고를 많이 드립니다 해도 안 쓴다는 거라. 왜? 못 쓰니까. 그 어떻게 교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전문 분야와 관계된 그런 칼럼을 쓰라 해도 안 쓴다는 거라. 논문은 쓰면서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논술 시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수천 명의 학생들 답안지를 논술 답안지를 채점을 합니다. 교수가 학교에 따라 들락날락하겠지만 한 10명 내외, 20명 내외 이렇게 달라들어서 채점을 하는데
제대로 보겠습니까? 제대로 안 봅니다. 분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글씨가 깨끗하냐 안 하냐, 또 뭐 쭉 보다가 맞춤법이 틀렸나, 띄어쓰기가 틀렸나, 그거 몇 개 찾아가지고 감점 뭐 하고 이래가지고 논술 점수가 보여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도 해봤고 실제 논술 시험 채점한 교수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이거. 분량되면 된다 이거. 뭘 썼든지 간에 분량 맞추면 그건 감점 요인이 없다. 또 문단 나누기 되면 감점 요인이 없다. 뭐 등등 해서 본 기준이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글씨가 깨끗하면 점수를 더 주고 싶다는 겁니다. 더 줬다는 거예요. 글씨하고 논술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때는 뭡니까 글씨 학원 이거 또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술은 사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채점하는 논술 채점 기준하고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채점할 때 똑같은 자로 하겠습니까? 마누라하고 엄청나게 싸웠다. 주식까지 폭락했다. 뭐 진짜 재미없다. 이런 교수가 채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기준선부터 낮아진다 이라. 또 기분 되게 좋다. 아, 좋다. 너 만점, 너 90점. 이래 채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차가 어느 정도냐? 20-30% 좌우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학생들 대학 운명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진짜 저는 정부에서 하는 이 교육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나서가지고 바꿔달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국민대학을 창제하셨다. 1970년부터 한글 전형이 시작됐다. 여기 언론계에 계시는 분 오셨는데 인명과 지명은 한자로 표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중국 인명, 일본 인명, 한자 표기를 포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꼭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모 신문사 기자분들과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한자 300자를 알겠나 모르겠나 이렇게. 예. 그분이 실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몇 자인지 자신이 없다. 예, 죄송합니다. 뭐 그런 제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글 전용을 하니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상용 한자 1800자를 선정했다. 1972년 8월 17일입니다. 이때 필순이 해서체에서 초서체로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서체 필순으로 가르쳤어요. 한문교육할 때, 한자교육할 때. 그런데 초서체 필순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하느냐. 옛날에는 중국식 필순으로 가르쳤는데 1972년 8월 17일부터는 일본 영향을 받아가 일본식 필순으로 가르친다. 이런 오해를 하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자의 필수는 두 가지, 초서체나 해서체나. 해서체는 정자체로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자의 변천사, 갑골문부터 시작해서 주문, 대전이라고 하는데 근문, 전서, 대서, 해서, 간체자 이렇게 한자는 변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한자는 간체자 다음에 더 획수가 줄은 글자로 또 글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골문자, 귀갑 수골문자를 줄여서 갑골문자, 갑골문, 은어문자, 복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참 운명이 사나워가지고 갑골문자는 34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899년에 이 갑골문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좀 더 일찍 발견됐다면 한자의 모양이라든지 한자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이런 것은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각 골문이 16만 편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각자의 글자로 4,600자, 그 다음에 해독된 것이 1,900자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아직까지 각 골문을 해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독하지 못한 것이 해독된다면 또 중국의 은나라, 상나라의 음상, 주나라의 역사는 조금 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인, 각 골문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자에는 정자가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한 오편에 있는 이 정자, 그 다음에 속자, 약자, 고자, 이체자, 위자, 와자, 동자, 통자, 간자 이런 식으로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가 5만 자나 되는 겁니다. 간체자까지 포함시켜버리면 10만 자가 넘게 됩니다. 그런데 한자는 한 5천 자 정도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5만 자, 10만 자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부수 214자. 이 부수표를 아까 나눠드렸는데 부수가 왜 중요하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한자는 부수를 결합해서 만든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원래 549였는데 214로 완전 구조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한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칙은 모든 한자는 부수를 결합해서 만든다. 아까 참 빠뜨리겠습니다. 채자에서 이 분별할 면자 여기서 1획에 찾으면 이 켈채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게 켈채자가 분별할 면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억울한 한자입니다. 제 부수를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냐? 한자의 부수는 그 글자의 뜻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의 부수는 분별할 면이 아니고 아무밖에 없는 분별할 면이 아니고 손톱조나 나무목이 돼야 돼요. 캔다는 것에 더 의미를 준다면 손톱조에 들어가야 되고 풀을 캔다 하는 쪽에 그 의미를 준다면 나무목이 부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걸 분별할 면에 넣어놨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억울하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 모든 한자는 부수를 결합해서 만든다. 한자의 필순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수의 필순만 제대로 알면 214자의 필수만 알면 모든 한자의 필순이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필순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 결합된 순서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도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수의 획수를 알면 모든 한자의 획수 계산이 정확하다. 그러면 오편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6,000자가 실려있는 부수세균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페이지가 있어요. 1095페이지. 1095페이지에 무슨 자가 나옵니까? 예, 견줄비가 나오죠. 이게 몇 택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 활자를 보시고. 예, 5획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또 몇 획이 나옵니까? 진짜 정직하시죠. 그대로 했으니까 정직하죠. 근데 눈치 되게 없는 분입니다. 정직한데 눈치는 되게 없는 분이 5획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게? 4획에 들어있죠. 6획요. 웃기시라고 6획.
4획. 요렇게 써야지 견줄비자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것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활자를 만들면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요렇게 썼을 뿐이지 실제로 요겁니다. 바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획이라고 하신 분은 양심불량, 그런데 눈치는 되게 빠르신 분입니다. 육행이라 하신 분은 코미디언. 예, 그거하고 해서 1854페이지로 1854페이지 무슨 자가 나옵니까? 1855도에 자, 몇 택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예, 6택이라면 이제 눈치가 빨라가 6택. 예, 그렇지. 육택이라 하신 분은 양심이 없는 분이다. 자, 5도에 하나, 요것도 이게 뭐냐면 요게 먼저 삐치고 하임을 합니다. 삐침 하임 요렇게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필순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자의 필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순대로 쓰면 글자 모양을 또 낼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압력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원래 부수 1900년 전에는 부수가 549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해서 1615년 자유라고 하는 오펜이 나오면서 내응조의 자유라는 오펜이 나오면서 214부로 통일되고 100년 뒤에 1716년에 안희자전이 나오면서 214부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동양 한자 문화권에 다 전파가 돼가지고 이것이 틀린 것도 그대로 전파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틀린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정말로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아쉽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보시기 바라고 혹시 궁금한 게 계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너무나 알찬해서 이 김종환 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얼마든지 하시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가 거기에 한번 알아보시고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도 계속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거죠? 예.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또 요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것이 첫째는 걷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명심보감 같은 사실은 우리 김종환 박사님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정말 머리에 쏙 들어와서 치매가 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 한번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